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하이스틸 주주 여러분들. 저는 하이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하이스틸은 최근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시추에 필요한 베케이싱 관관이라던가 시추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기름과 가스를 옮길 때 사용되는 이 우리 관관을 또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또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 결국에는 이 투자 유치 소식이 있어야지 이 다음 단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이 전략회의 개발 관련된 중점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어서 남아있는 일정과 또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 정부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주고 갔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예산 관련된 그리고 투자 관련된 얘기가 좀 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이 GS 글로벌이라던가 이 SK 관련주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등 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함께 보게 되면,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 E&S 그리고 GS 우리나라 국내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결국에는 돈, 머니라는 겁니다. 시추공 한 개당 1,000억씩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뭐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더라, 뭐 해외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차 파동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투자 사업자 중에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유로는 자 보게 되면, 자, 앞전에 2004년부터 21년까지 이 울산 쪽에 이미 가스를 채취한 바가 있죠. 요때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함께 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미얀마 사업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포인이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국내 관련 회사들이 투자에 시작을 했다, 또는 해외 투자 기업이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한층 관련돼서 이제 정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대거 순환매가 일으켜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모빌이죠. 최근에 이 산업 그 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사장님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엑스모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한 차례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외에서는 엑스모빌 그리고 플러스로 뭐 4개의 어떤 국영회사라던가 등등등 해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 확보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뭐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시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추가 시작되면 이제 시추 관련주들이 대거 순환매가 일으켜질 수 있는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런 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용 마저 보게 되면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요게 이제 비밀로 진행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오고 갔는지는 따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추후에 관련된 내용이 이 법 개정안이라던가 조강료 뭐 이런 등등등 하게 되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우리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리스크 분산이죠. 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만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밝히게 되면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안 그래도 표심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떠나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고 또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성공을 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리고 이 해외의
또 투자자들을 지금 현재 유치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엑스모빌 관련해서도 제가 이 Q&A 최근에 이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의 브리핑 Q&A 시간을 통해서 현재 엑스모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를 할지 요거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다 또는 땡땡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정말 시추가 시작되구나. 그러면 시추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추 관련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브리핑 그리고 전략 회의가 일단 한 차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 7월 달에 첫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선정을 할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서부터 뭐 1월 뭐쯤 되면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 사이에 예산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투자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 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 5곳 감심 곧 로드쇼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말 그대로 로드쇼라는 것은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로드쇼가 일정이 또 잡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올해 안에 잡힐 거예요. 시추 시작하기 전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거래일 정도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해당 관련 일정들이 끝나게 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한 차례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좀 저점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진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전에 밟아줬었던 이 지선 여기를 안 깨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갈지 뭐 아니면 여기를 약간 깨고 여기 저점을 좀 지지해주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방금 보셨다시피 7월달에 시추 선정 관련된 재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로드쇼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아직까지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앞전에 이렇게 돌아 나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마주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고 없을 때는 또 내려가고 이러한 등락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